자, 야권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청취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불법 파업대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동조합법 개정 사안인데, 자, 방송 3법은 지금 이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두세 배로 대폭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 추천권을 정당이 아니라 언론 학계라든가 직능 단체에 이제 주도록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방송 3법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추진을 안 하다가 이제 바뀌니까 다시 강행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두 법안 자체는 지금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검사 4명을 탄핵하는 문제는 좀 찬반이 좀 나누었다고 합니다. 위법 사실에는 이론이 없지만 시점상 총선에 불리하다는 의견,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보복 탄핵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안 상정 여부는 본회의 직전에 의총 오후 1시 반에 열립니다. 최종 결정키로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변인, 이제 민주당의 이 어찌 보면 이 판을 흔드는 대공세입니다. 충분히 좀 예측을 했나요? 예측했죠. 네. 여기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지금 이러한 행태를 보일 거다는 건 이미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예견되어 왔던 부분들이 그냥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기도 했고,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조금 승리에 취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변화의 길을 좀 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서 좀 정책 경쟁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깊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모로 민주당이 지금 공세에 좀 밀리면서, 이슈 공세에 밀리면서 지금 이거를 좀 반전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기도 필요하거니와 그리고 적절치 않은 법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제2요구권을 끄집어냈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도 분명히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제 뭐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좀 대항을 하겠다. 최장 그래도 뭐 한 180시간 정도 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마저도 막힐 거라고 판단됩니다. 뭐 24시간 내에 민주당이 180석 야당으로 이제 뭐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막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또 이제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이에 집중하면서 이 법이 과연 옳은 법인지 그른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회도 분명히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탄핵 부분은 탄핵이 과연 이렇게 가볍게 계속해서 쓰여져서 되느냐. 민주당이 너무 탄핵에 대한 큰 칼을 많이 둘려서 칼이 무뎌질 것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됩니다. 제가 발언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영주 대변인. 네.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네.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게 걱정을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결정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에요. 국정 운영 자체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측면에서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국제 ILO에서 이거는 공고사항이에요.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미뤄왔던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방송 3법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반대도 불구하고요. 이동관 위원장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이런 사실에 있어서는 매우 그런 이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낙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제정해서 그런 횡포, 언론장에 대한 횡포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필리버스터는 뭐 국회 또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당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열심히 하세요. 그다음에 검사 탄핵 이것도 말씀드리면 왜 검사는 본인들 스스로 식구들은 처벌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는 입법부가 탄핵을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검찰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고요.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한 칼을 휘두르면서 본인들은 죄들은 다 덮는다라는 차원에서 입법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겠다는 것들은 다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총에서 어제 결론을 못 낸 부분들은 그건 찬반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여러 가지 상임위가 있어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못했던 것이고 이 탄핵 부분,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부분은 어저께 거의 중지가 모아져서 오늘 본회의 전에 의총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진 대표. 예. 이게 노란 봉투법은 ILO에 예. 뭐 규정되는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근데 사실 ILO가 그동안 많은 권고 사항들이나 ILO의 협약 사항들을 우리가 전부 다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반 논란이 매우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의 어떤 문화, 우리나라 노조가 그동안 해왔던 불법 파업이라든지 폭력 집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국민 정서상 과연 이 노조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문을 열어주자라는 쪽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라는 것들이 글로벌 기업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심각한 문제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번 외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원칙에 따라서 법치에 따라서 그 엄단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보였던 그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노조에 대한 그 우려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을 실제로는 저는 속내는 노란봉투법을 정말 추진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필요한 법이었다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민주당도 결국은 언젠가는 수권 정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법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저는 이제 도발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성에 차지 않겠지만 화해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민주당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프레임입니다. 협치라는 카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약간 숙이고 화해의 요청을 했을 때 민주당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더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해서 다시 탄압을 받는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도발을 거는 수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이 노란봉투법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 집행상의 여러 우려사항 때문에 사실은 멈칫거리고 처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게 방송 3법도 마찬가지. 상황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네.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활동의 위축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당시 방역과 경제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시간이 길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은기 부대변인. 자,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탄핵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안 처리는 뭐 이제 국회 뭐 주요 권능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좀 강행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모처럼 지난 뭐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좋았는데 이게 좀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뭐 그렇죠. 사실은 뭐 아까 전에 뭐 저기 노조 관련돼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나 뭐 윤석열 정부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이런 도발이다.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비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사실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시간이 꽤 긴 시간을 두고 왔었는데 강서 보궐선거 전부터. 근데 뭐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도발이다. 이거는 사실은 타임라인상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방송 3법 이런 거는 사실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공영방송 관련해서 이 권력이 집권하면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다가 다시 권력을 상실하고 나면은 그걸 제어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안 하다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해명이라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그 장관 탄핵 같은 경우는 사실 택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위법으로 보인다는 사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뭐 박문진 이사 부당해임 같은 건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도 났으니까 그걸 걸어서 하겠다는 건데 이 총선 전에 이렇게 힘자랑하듯이 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 유리한 일일까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은 유권자들은 권력의 오만을 못 견뎌하거든요. 그걸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뻔히 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거칠게 행사하는 것으로 과연 지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